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2일 정오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의 방향을 국민의 힘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로 갈라져서 108명의 국회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당사 등에 모여가지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이게 고의적으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의 계속을 위한 일종의 내란 동조 아니었느냐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로 현재로는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 등을 조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간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은 뒤에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2분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당시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는 조경태 의원이 서울 고검에서 어제 4시간가량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불법 선거와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계엄에 대해서 알고도 당사로 가는 등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조경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와 연락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 계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면서 알았다면은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찬표를 던지든지 반대표를 던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이게 지금 초점입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조경태 의원을 포함한 18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김예지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며칠 뒤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고발된 분들은 피의자의 신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처벌돼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먼저 돼야 할 듯 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내란 비호정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특검 수사가 지금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특검 수사의 논리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이것은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즉시 알 수가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한동훈 당시 대표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바로 몇십 분 지나자마자 아니 거의 동시에 이것은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 계엄 선포 명령에 동조하는 군경은 처벌받는다. 부역하지 마라. 라면서 국회로 달려갔고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걸 통해서 108명 중에 18명밖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18명이 참석했어도 과반수가 되었으니까 계엄 해제 결의는 통과가 되었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한동훈은 한동훈 당시 대표는 불법임을 즉시 알았는데 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결을 방해했느냐. 이것은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즉 내란 행위임을 알면서도 비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 비호가 될지 내란 동조가 될지 그거는 뭐 법률적인 그 사안입니다만 그런 논리를 지금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그때 표결에 불참했던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모르는 사태 중에는 뭐 북한의 공격 준비를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간첩단이 국회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표결에 불참하든지 아니면은 망설였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그런 국회의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왜 참석했느냐? 왜 표결에 참석했느냐? 하는 반론이 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은 다 거짓말로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으므로 사후적으로 그게 아마 논리가 반박되어서 좀 힘을 잃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고의성을 지금 참고로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이 국무회의 지금 의결 심의 절차,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아주 부실하게 되었다든지 이건 지금 아무 근거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했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것은 내란 동조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처지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등등 그리고 최고위원회 후보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대체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많고 계엄을 옹호하든지 계엄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등등의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의계인 세력과 손을 잡고 있고 특히 전한길이라는 선동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권을 잡으면은 아마 민주당의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건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윤석열의 행위는 위헌적이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고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결단에 의해서 이 응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의계인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 정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 국민의힘을 단순한 극우당, 컬트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으로 몰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극우파가 전당대회에서 이기면은 우리를 해산해달라는 초대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과 지금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떤 으스스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호남 지방에 가서 지구당 위원장 무슨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한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정당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해산되어 버리면은 이거는 일당 독주로 갈 염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참고로 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12월에 당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규정돼가지고 해산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5명이 그 직을 잃었습니다.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근거가 됐던 게 이석기, 통합진보당의 실력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는 내란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내란 음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 음모를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뭐 사면 됐습니다만 징역 9년을 받았는데 그 징역 9년이 내란 행위가 아니었어요. 내란 선동이었습니다.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뭐 이렇게 된다면은 좀 약한 거예요. 근데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 그리고 그것과 연동돼 가지고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돼 버렸다 이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법률적으로 구성할 때는 국민의힘을 내란 선동당,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해산하는 법리가 훨씬 더 구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모셨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라는, 이제는 불법 비상계엄이죠. 불법 계엄이라는 내란 행위에
동조하여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다. 여기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윤의견을 부르짖으면서 윤석열, 그쪽 표현대로 하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했으니까 이 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공세를 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해산 공세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살아나려면은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한동훈 세력을 앞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앉히고, 우리도 그때 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18명이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산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한동훈 세력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윤의개인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